비행기 TR-21구는 30년 이상 동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고 북극에 잃어버린 항공기였으며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잔해도 없고 구조 요청도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초 과학자들이 얼음 아래에서 예상치 못한 발견을 했습니다. 잃어버린 비행기가 마침내 발견되었지만 그 옆에 놓인 것이 더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미스터리가 우리가 아는 역사와 생존에 대한 관점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발견은 매혹적이면서도 혼란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비행기 TR-21구의 실종 1991년 크리스마스 이브. 비행기 TR-21구는 150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우고 북극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재회를 기대하며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아침을 꿈꾸며 졸고 부모들은 화려하게 포장된 선물을 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승무원들은 다니엘 핸더슨 기장의 인솔 아래 이 여정을 여러 번 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자연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속 100마일의 강풍과 폭설이 비행기를 강타하며 가시거리를 거의 제로로 줄였습니다. 항공기는 흔들리며 기내 조명이 깜박이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11시 15분 핸더슨 기장의 긴급한 목소리가 라디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심한 난기류, 엔진 고장,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침묵. 비행기 TR-21구는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구조 신호도 없고 좌표도 없었습니다. 그저 빈 화면뿐이었습니다. 항공 커뮤니티에서 우려가 확산되었습니다. 몇 시간 내에 긴급팀이 대규모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8대의 비행기가 북극 하늘을 샅샅이 뒤졌고 4대의 쇄빙선이 얼어붙은 바다를 항해했습니다. 하지만 극한의 조건 때문에 임무는 도전적이었습니다. 며칠이 몇 주로 바뀌었고 광범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잔해나 신호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600시간의 수색 끝에 모든 단서는 막다른 길에 다다랐습니다. 한 달 후 임무는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비행기 TR-21구는 마치 사라진 것처럼 보였고 항공 역사상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150톤의 항공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얼음 아래로 가라앉았을까요? 아니면 수십 년 동안 숨겨진 빙하 깊숙이 묻혔을까요? 여러분은 비행기 TR-21구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얼음 아래에 묻혔을까요? 아니면 더 신비로운 설명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30년 이상 북극은 그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답을 기다렸고 전문가들은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한 발견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전 이론에 도전하는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어떻게 재구성할까요? 그 답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2024년의 발견, 위성 이미지가 예상치 못한 것을 드러내다. 2024년 1월, 마이클 블랙우드는 앵커리지의 연구센터에서 책상에 펼쳐진 위성 이미지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밖의 온도계는 영하 28도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북극의 한기는 두꺼운 실험실 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북쪽에서 30년 동안 일한 그는 많은 이상한 것들을 보았지만 이 이미지는 그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고해상도 위성이 얼음 깊숙이 묻힌 금속 구조물을 우연히 감지했습니다. 블랙우드 박사, 젊은 레이더 전문가 아만다 응이 그의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열화상 데이터 좀 확인해보세요. 이건 꼭 봐야 해요. 그녀의 손이 약간 떨리며 새로운 인쇄물을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형성 주위의 온도 패턴을 확인해보세요. 이 경로들이 거의 완벽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요. 마이클은 데이터를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구조물의 크기와 모양은 잃어버린 TR-21구와 매우 유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그 지역을 둘러싼 얼음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마치 알려지지 않은 힘이 수십 년 동안 같은 경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얼음 깊숙이 복잡한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가장 중요한 북극 연구 임무가 일주일 내에 시작되었습니다.
팀에는 극한 조건에서 20년의 경험을 가진 엔지니어 잭 모리슨, 극한 환경에서의 생존에 대한 선도적인 전문가 캐서린 월시, 그리고 30명의 기술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룹이 포함되었습니다. 시간은 중요한 요소였고, 봄의 기온 상승이 타리 21구의 현장을 녹아내리는 눈 속에 묻힐 위험이 있었습니다. 80톤 이상의 장비가 얼어붙은 풍경을 가로질러 현장으로 운반되었습니다. 4대의 대형 헬리콥터가 생명 유지 장치, 발전기, 드릴 장비 및 필수 용품을 전달하기 위해 밤낮으로 작업했습니다. 캠프는 단 18시간 만에 세워졌고 얼음 속의 고요한 과학기지로서 주목받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사고 현장이 아니라 훨씬 더 신비로운 무언가였습니다. 그리고 곧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유일한 관찰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탐사를 시작하기 전에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든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을 위해 더욱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할게요. 북극의 야생동물 스라소니의 수수께끼. 북극은 강력한 포식자들, 즉 늑대, 북극곰, 그리고 스라소니의 고향입니다. 이들은 각각 가혹한 환경에 적응해왔습니다. 하지만 캐서린 월시가 외딴 지역에서 발견한 것은 모든 논리를 초월했습니다. 극한 환경에서 포식자 행동을 연구한 2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생물학자인 월시는 많은 이상한 것들을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신선한 눈 위에서 발견한 발자국은 그녀를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북극곰의 발자국이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둥글고 정확하며 발톱 자국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스라소니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스라소니는 이 정도 북쪽에서는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빽빽한 숲에서 번성하며 끝없는 얼음밭에서는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발자국은 거대했고 현장 잔해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3일 동안 그들은 발굴 지역 근처에 나타나 영국 캠프를 가로지르며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발자국을 남긴 생물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4번째 아침, 얼음 안개 속에서 새벽이 밝아오자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3마리의 거대한 스라소니가 능선 위에 서 있었고 그들의 은백색 털은 희미한 빛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어미와 새끼들,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월시는 속삭였습니다. 믿을 수 없어. 그들은 정말 커. 그리고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아. 매일 스라소니들은 돌아왔고 그들의 움직임은 정밀했습니다. 마치 그들이 현장을 순찰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 지역에서 알려지지 않은 포식자가 30년 전에 잃어버린 비행기에 끌릴까요? 그날 밤, 잔인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바람이 울부짖고 온도는 영하 45도로 떨어졌습니다. 레이더 전문가 아만다 응은 발전기 스테이션에서 돌아오던 중 날카로운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스테이션 아래의 얼음이 무너졌습니다. 수백 파운드의 기계가 그녀를 향해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반응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소용돌이치는 눈 속에서 은빛의 흐름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미 스라소니가 아만다를 향해 달려와 그녀를 밀쳐내며 발전기가 그녀가 몇 초 전 서 있던 곳에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아만다는 기절했습니다. 스라소니의 따뜻한 몸이 그녀의 몸에 눕혀졌고 그 숨결은 고요했습니다. 그것은 공격하지 않았고 그녀를 구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나타났던 스라소니는 뒤로 물러나 그녀의 시선을 맞췄습니다. 그 눈에는 그녀가 야생 동물에서 본 적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라졌고 폭풍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팀은 아만다의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충격을 받았지만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일어났을 때 속삭였습니다. 그녀가 나를 구해주었어.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동물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또 다른 북극 포식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동물 지능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도전하게 만들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것이라고도 말할 것입니다.
발굴과 불안한 발견 두 팀이 특별 장비를 사용해 얼음을 녹이며 교대 작업을 했습니다. 매 시간마다 온도 센서가 느리지만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봄이 빠르게 다가오며 발굴 현장이 녹아내리는 물의 호수가 될 위험이 커졌습니다. 첫 번째 돌파구는 20m 깊이에서 발생했습니다. 비행기의 꼬리가 얼음에서 드러났고 시간이 지나면서 금속은 둔해졌지만 희미한 항공사 로고는 여전히 보였습니다. 아만다가 뭔가 이상한 것을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선체 주위의 얼음이 이상해 보여요. 마치 누군가가 수년 동안 이 경로를 걸어 다닌 것 같아요. 스라소니는 매일 아침 놀라운 일관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들은 구멍 주위의 지역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며 얼음의 위험한 부분을 깊은 극힘과 표지로 표시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사람들의 주의를 특정 지점으로 의도적으로 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첫 번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바람이 주 발전기의 부착물을 날려버렸습니다. 거대한 구조물이 넘어지며 아만다에게 떨어질 위협이 있었습니다. 내리는 눈 속에서 큰 스라소니가 제때 뛰어들어 아만다를 밀쳐내며 발전기가 얼음 위로 떨어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아만다는 나중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이 나를 구해줬어요. 그녀의 눈을 보았나요? 그 눈에는 깊은 지능이 있었습니다. 작업은 밤낮으로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팀은 강력한 조명을 설치하여 얼음벽을 비추며 섬뜩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얼음을 녹이는 데 사용되는 특별 장비는 최대 용량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12개의 펌프가 계속해서 녹아내린 물을 배수하고 있었으며 이 낮은 온도에서 물은 거의 즉시 다시 얼어 새로운 얼음층을 형성했습니다. 잭 모리스는 작업의 기술적 측면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팀은 얼음 기둥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독특한 보강 시스템을 고안했습니다. 회의 중 한 번, 그는 부리는 이런 얼음 형성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이상한 통로와 공동들은 마치 누군가가 수십 년 동안 터널을 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북극의 유일한 미스터리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곧 더 많은 기이하고 설명할 수 없는 발견들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예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발굴 현장에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얼음 속의 이상한 패턴은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수년 동안 그 속을 지나갔음을 암시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들은 그들의 척추를 오싹하게 할 증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승무원의 일기와 생존자 이야기 일주일 후, 팀은 승객객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섬뜩한 것이었고, 시간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커피컵은 테이블에 붙어 있었고, 반쯤 읽은 잡지가 좌석에 놓여 있었으며, 아이의 인형이 복도에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승무원 사라 파커의 일기였습니다. 1등석 좌석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기록은 생존자들의 고군분투를 드러냈습니다. 1991년 25일, 150명의 승객 중 28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비행기 앞쪽에 모여 따뜻함을 나누었습니다. 핸더슨 기장은 교대 근무와 음식을 조직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는 그들이 혼자가 아님을 암시했습니다. 27일, 온도가 영하 52도로 떨어졌습니다. 4명이 극심한 추위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10대 소녀 제이는 어머니에 대해 계속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28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선한 북극 토끼가 비행기 입구에 나타났고 마치 고의로 놓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신비로운 고양이들이 밤에 그들을 지켜보았고 사냥꾼이 아닌 보호자처럼 보였습니다. 30일, 11명이 더 추위에 굴복했습니다. 추위는 참을 수 없었고 연료가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이 생물들이 음식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모두 사라졌을 것입니다. 1992년 2월 2일, 12명만 남았습니다. 스라소니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눈 속에서 유령처럼 움직였습니다. 어미 스라소니는 새끼들을 더 가까이 데려왔습니다. 1992년 2월 10일, 5명만 남았습니다. 스라소니들은 계속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하나는 약한 여성 옆에 앉아 그녀를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사라는 이 동물들이 단순히 그들과 함께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992년 2월 15일,
사라는 유일한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스라소니들은 여전히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추위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조용하고 얼어붙은 세계에서 누구도 혼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그들과 설명할 수 없는 연결을 느꼈습니다. 일기를 읽은 팀은 불안해졌습니다. 잭 모리스는 그것을 약한 마음의 환상으로 치부했지만 극한 환경의 포식자 전문가인 캐서린 월시는 그렇게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라소니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편 발굴 현장은 불안정해지고 있었습니다. 얼음이 빠르게 녹고 있었고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2월 중순, 재앙이 닥쳤습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상승이 얼음을 이동시켜 현장을 흔들었습니다. 3명의 팀원이 고립되며 대피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너희는 거기서 나갈 수 없어. 아만다가 폭풍 속에서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눈보라 속에서 스라소니가 나타났습니다. 어미 스라소니와 그녀의 새끼들이 고립된 팀을 보이지 않는 다리로 안내했습니다. 그 유일한 길은 무너지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이 생물들이 고립된 생존자들을 지켜보고 심지어 보호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다음 발견은 과학과 다른 무언가의 경계를 흐리게 할 것입니다. 재앙적인 얼음 이동과 스라소니의 구조, 그 일기를 발견한 팀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잭 모리스는 디건 죽어가는 사람의 망상일 뿐이야 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캐서린 월시는 그에 대해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북극에서 포식자들을 20년 동안 연구해왔고 스라소니의 행동은 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작업은 계속 진행되었지만 매일 기온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얼음은 팀이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녹고 있었습니다. 구멍의 벽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블랙우드는 상황을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단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2월 중순, 재앙이 닥쳤습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상승이 얼음을 이동시켰습니다. 거대한 균열이 발굴 현장을 가로막아 비행기와 사람들을 삼킬 위협이 있었습니다. 대피가 혼란스럽게 시작되었지만 3명의 팀원이 균열 때문에 나머지 캠프와 고립되었습니다. 너희는 거기서 나갈 수 없어. 아만다가 눈보라 속에서 싸우며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라소니가 폭풍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어미 스라소니가 길을 인도하고 그녀의 새끼들이 뒤따랐습니다. 그들은 고립된 팀을 보이지 않는 다리로 안내했습니다. 그 유일한 안전한 길은 그들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스라소니들이 단순히 매우 지능적인 동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 이상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이론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을 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폭풍 속에서 예상치 못한 안내자가 나타났습니다. 최종 발견과 과학적 개시 2월 말, 팀은 비행기 화물칸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과학 장비가 담긴 용기와 비행기 탈-21구의 기상학자의 일기가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기록은 1991년 23일 오후 10시 15분에 작성된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대기 현상과 비정상적인 계기 판도값을 설명했습니다. 일기 옆에는 단 하나의 이미지가 있는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북극광 속에서 빛나는 거대한 스라소니의 흐릿한 사진이었습니다. 책의 뒷표지에는 떨리는 손글씨로 그들은 이곳의 수호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글이 있었습니다. 3월 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봄의 해빙은 발굴을 어렵게 만들었고 현장은 시간과의 경쟁이 되었습니다. 스라소니들은 긴급함을 감지하고 더 자주 나타나며 이상하게 행동했습니다. 이 스라소니는 단순히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캐서린은 인터뷰에서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기억합니다. 마지막 날, 팀이 대피를 준비하는 동안 얼음이 빠르게 녹아 현장이 불안정해졌습니다. 갑자기 아만다는 어미 스라소니가 한 새끼에게 주의를 끌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동물들을 추적하던 팀은 밀폐된 방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승무원 로그와 승객의 소지품이 담긴 밀봉된 용기가 있었고 잔해 현장의 수호자들로부터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마지막 헬리콥터가 이륙할 때 마이클 블랙우드는 3개의 은빛 형체가 절벽 위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실루엣은 눈 속에서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30년 전 생존자들을 지켜보았고, 이제 팀의 출발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사고 현장에는 소박한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비행기 TR-219, 1991년 24일. 여기, 북극 얼음 속에서 우리는 연민이 종을 초월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현장은 이후 북극 스라소니의 독특한 행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드문 목격은 그들이 여전히 얼음 속에서 은빛 유령처럼 돌아다니며 자연이 한때 그 비밀을 드러냈던 땅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캐서린 월시의 TR-219 스라소니에 대한 혁신적인 연구는 동물 인지에 대한 오랜 신념에 도전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생존을 넘어섭니다. 이 생물들은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한때 인간만의 특성으로 여겨졌습니다. 가장 가혹한 조건에서도 순수한 연민으로 형성된 유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극 하늘에 북극광이 춤추는 드문 밤, 그들의 실루엣은 여전히 영원한 감시자로서 나타나 과거를 기리며 진정한 연민이 경계를 모른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이 생물들이 단순한 북극 포식자 이상이었을까요? 과학자들은 질문이 답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지만 한 가지 진실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제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을 꼭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탐험하고 싶은 나라에 대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영상에서 뵙겠습니다.